지난 12일 날입니다. 고척돔에서 NC와의 경기가 열렸었는데 아마 중계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포수 그 뒷 백스탑 있잖아요. 네. 거기 비싼 좌석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 외국인이 스피드건을 들고서 이렇게 찍는, 안우진 선수가 등판했을 때 이렇게 찍는 모습이 잡혔었어요. 알고 보니 그 스카우트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입니다. 오. 이 텍사스 레인저스의 스카우트가 안우진 선수의 구속과 스카우트 리포트를 작성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혔는데요. 보통 고척돔이다. 그러면 대부분 스카우트 많이 오잖아요. 네. 이정우 선수 때문에. 네. 근데 안우진 선수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피드건을 쏟다고 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구나. 물론 관심이 당연히 있겠죠. 네. 지금 국내에서 제일 잘 던지고 있는 투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올 시즌 안우진 선수 5월 14일 현재까지 해서 성적을 보여드립니다. 지표가 다 좋아요. 그리고 일단 안우진 선수가 이제 저희가 메이저 스카우트가 안우진 선수에 대해 관심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 지금 안우진 앞으로 미국 가려면 되게 먼 일 아니야?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경기 출장이 또 제한됐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언제 그러면 이게 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KBO 리그는 2022-2023년 스토리부터 FA의 자격 요건이 네. 대졸 선수는 8시즌에서 7시즌 한 시즌 낮춰졌죠. 네. 고졸 선수는 9시즌에서 8시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안우진 선수가 포스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7시즌을 소화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안우진 선수가 2018년 1차 지명을 통해서 키움에 입단했잖아요. 네. 2018년 97일부터 2023년 5월 14일 현재까지 44일이에요. 안우진 선수가 2021년 데뷔 첫 4시즌 동안 FA의 정규 시즌을 충족하는 145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KBO 야구 규약 163조에 의거해서 145일을 채우지 못한 시즌끼리 합산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 시즌에 대해서는 두 정규 시즌이 인정이 되는데요. 남은 시즌 풀타임으로 소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포스팅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시점은 2026년 시즌 종료 이후입니다. 그리고 안우진 선수한테는 이제 군 문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더 미뤄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군 입대를 좀 연기를 하고 뭐 미국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 겁니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와 직접 네.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요? 네. 준비생이 뛰어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정우 선수 관련해서 샌디에고 스카우트와 한번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스카우트입니다. 이승원 씨인데요.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스카우트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네네, 저 네. 어릴 때까지만 했었어요. 미국에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스카우트,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하면 어떻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라고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래 선출들이 거의 많이 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농구 선수였거든요. 대학교 때 들어가서 농구랑 야구 둘 중에 하나만 기회가 와라. 그럼 내가 이걸 꼭 잡겠다 했는데 예전에 야탑고 다녔던 김성민 선수라고 있거든요. 네, 알죠. 오클랜드 오클랜드. 마이너로. 네네. 저희 대학교가 바로 옆이 그 오클랜드 마이너리그 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성민이 통역으로 인턴을 뽑는 거예요. 계속 스카우트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럼 김성민 선수의 통역으로 가셨어요?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성민이 통역으로. 그러면 야구와는 인연이 없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야구랑 인연을 맺게 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스카우팅 스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갔다 오면서 얘기가 됐었죠. 지금 스카우트 되신 지 몇 년 차이신 거예요? 지금 디백스에서만 일한 지 지금 8년 차예요. 우와, 디백스. 디백스 하면 당연히 이제 메릴 켈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메릴 켈리가 디백스로 가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일단 제가 메릴 켈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단한테 계속 한국에 와서 이 선수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해서 한 2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2명이랑 제가 메릴 켈리를 오케이를 한 거죠. 처음에 제가 발굴을 한 거는 맞고 선택은 이제 그 위에서 하신 거죠. 단장님이랑 부단장님이랑. 메리 켈리 선수가 너무 네. 좋은 활력을 펼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현재. 보면 네. WBC 대표팀까지 되고 네. 안에서 우리 이승원 스카우트의 평가가 어때요? 솔직히
제가 리포트를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서 제 리포트가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출장 갈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선수가 메리 켈리 선수였는데 정말 인성, 인품, 뭐 애티튜드 너무 다 훌륭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팀 내에 정말 어떻게 보면 1선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이전의 모습이랑. 네. 아직까지도 저한테 고맙다고 가끔씩 해주고 아, 오히려 저는 제가 더 고맙다고 너무 잘해주셔. 디백스 입단한 첫 해에 참 멀리서 진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정말 인성이 좋죠. 네, 참 매력적인 그런 선수입니다. 요즘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고척돔에 너무 많이 나타나요. 아, 그게 뭐 1번 이정우, 2번 김혜성, 3번 안우진 여러 선수들이 많은데 왜 키움 선수들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네. 저희가 원래 그 전지훈련 초청을 리포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꿨었어요. 키움에서 계속 좋은 선수들이 나오니까 키움이 뭔가 다른가 하고 저희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움이 저희 구장을 썼었어요. 이번에 근데 저도 가서 봤을 때 키움 히어로즈에 대한 배려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보통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되면 좀 달라지잖아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당연히 주가 돼야 되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키움은 오후에 훈련을 하긴 했었는데 디백스에서 그 훈련장을 끝까지 사용하게끔 했어요. 저희 윗선분들이 너무 나이스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오늘 전화 인터뷰를 연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이정우 선수야 당연히 올 시즌 마치면 메이저리그 간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스카우트들이 관심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이승원 스카우트도 안우진 선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안우진 선수 당연히 있고요. 구위가 너무 타고나니까 저희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20에서 80으로 저희가 매기는데 메이저리그 평균이 50이잖아요. 50이죠. 네네. 네, 안우진 선수의 슬라이더는 예전부터 저는 50 이상으로 봤었어요. 선발로 쓸 거면은 체인지업이나 커브, 그다음 커맨드가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안우진 선수의 어떤 보면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조건을 채우려면 한참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입장으로서는 안타깝죠. 네, 뭐 WBC나 이런 대회를 나가서 서비스 타임을 빨리 채워서 포스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문제를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입장으로서는 아쉽죠. 유현진 선수 이후로 지금 저희 나라 투수들에 대해서 맞아.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없는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보는 지금 KBO 투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시장 평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하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일본에 비해서만 해도 문제들이 없고 메이저리그에서도 계속 구속이 오르잖아요. 평균 구속이. 근데 한국에서만 그 평균 구속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하지만 이제 문동주, 김서현 뭐 이런 파이어볼러들이 많이 나오면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안우진 선수가 지난 시즌은 뭐 골든글러브 수상을 했고요. 올 시즌도 또 리그를 어떻게 보면 폭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승은 좀 부족하지만 평균 자책점은 리그 2위고 이닝은 1위고 탈삼진 1위입니다. 그래서 투수의 개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서 대부분 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안우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다,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안우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발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이라고 하면은 한 4, 5 선발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변화구의 커맨드. 일단 직구 커맨드는 웬만큼 갖춰져 있는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특히 커브의 커맨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체인지업도 미스할 때는 너무 많이 미스를 하니까 그런 커맨드가 조금 더 좋아지면 더 좋은 투수가 될 것 같아요. 지난 그 5월 10일 고척돔에서 열린 그 NC와 키움전에서 그 텍사스 스카우트 분이 스피드근 걸고 포스 뒤에 백스탑에서 앉아서 찍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었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전 몰랐어요. 일반 팬들은 이렇게 안우진 선수한테 관심이 많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직 왜냐하면 자격 조건이 아직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쵸. 아무래도 히스토리를 쌓아야 되고. 되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막 어느 팀에서 누가 왔대. 뭐 이런 거는 그 선수를 안 좋아해도
리포트를 일단 써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체크를 해야 돼요. 스카우트의 그의 또 일이니까. 저희는 다 리포트를 써놔야 되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막 텍사스가 왔대. 안우진 사인할 건가 봐. 이런 건 아니에요. 안우진 선수가 포신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154.1이 나오는데 이게 KBO 리그 최정상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제이콥 디그로 벌렌더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이 93점 어떻게 될 거예요. 네. 게다가 선발인데 지금 안우진 선수는 95마일을 던지고 있잖아요. 네. 평균으로. 네. 그러면은 일단 패스트볼은 좋은 거죠. 근데 구속뿐만이 아니고 저희 스카우트들은 아무래도 무브먼트 아니면은 라이프, 예. 그러니까 네. 볼 끝을 보기 때문에 영향이 가죠. 구속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정우 선수가 올 네. 시즌 앞두고 이제 타격 폼에 수정을 가하면서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시각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성적이 가야 되는 해에 성적이 안 좋으면은 그 원인을 찾느냐고 되게 시간을 많이 쓰겠죠, 스카우트들이. 그다음에 하지만 그 원인이 고쳐질 수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아니면은 우리 코치들이 고쳐주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 하라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성적은. 왜냐하면 이제 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정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지훈련장도 뭐 무료로 제공을 했을 정도라서 네, 그래서 디백스의 이정우 선수에 대한 관심의 어떤 그 높낮이가 어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좋아하는 선수고 메이저리그 가서도 잘할 것 같고, 하지만 메이저리그 계약은 항상 저희 로스터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젊은 좋은 외야수들이 많고 다 왼손 타자예요.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가죠. 전지훈련장 빌려준 거는 조금 그 부분이 꼭 이정우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까지는 잘 못하겠지만 제가 네. 지금 키움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키움하고 관계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한 것도 있죠. 김혜성 선수 있잖아요. 애리조나의 좌타자 내야수가 맞나요? 좌타수 내야수 많진 않아요. 그럼 김혜성 선수를 눈여겨볼 수 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네요. 그렇죠. 저희는 좋은 선수면 당연히 관심이 갑니다. 예. 오케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일본 야구 선수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어요. 활약을 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평가하는 한국 야구와 일본 야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투수들. 제 입장은 제가 코치가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어떤 훈련을 다르게 하고 이런 건 잘 모르지만 투수의 그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본 가서 뭐 NPB 경기를 봐야 되는 선수 리스트가 있잖아요. 거기 없는 선수인데 제 눈에 딱 띄는 선수들도 있어요. 투수들은. 많아요. 예. 그만큼 투수층이 너무나 두껍고 좋은 투수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일본 야구를 보면 강스코 투수 많잖아요. 야마모토 노시노부하고 이렇게 사사키 로키하고 다 버시빈 리그인데 한국 야구도 그러면 반대로 미국 야구를 좀 많이 그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좀 보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또 한국 투수들이 젊은 투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파이어볼러들이.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갔던 신준석 선수도 잘하면은 100마일을 찍을 수 있는 선수니까 좋아지고 있지 않나. 혹시 심준서 선수를 보셨나요? 경기하시는 많이 거? 봤죠. 개구력이 많이 좋아졌나요? 그 이정문이라고 에이전트가 있는데 저한테 항상 비디오를 보내줘요. 형, 준석이 이렇게 좋아졌어. 놓쳤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로서 또 한국 KBO 리그 관련 일을 또 계속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이런 게 있다면 좀 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고등학교 이제 어떤 감독님들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가는 거를 싫어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팅이 이제 7년 걸리는 것도 뭐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야구 하셨다 그랬잖아요. 리틀 야구 네. 하셨는데 미국 야구는 어릴 때 기술을 먼저 폼부터 이렇게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파워부터 가리키는 건지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진짜 워낙 리틀리그이니까 야구에 대한 재미부터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기술이랑 이런 파워 이런 거 전에
더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게 재미, 흥미.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O 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올 시즌 신인 선수들과는 별개로 태평양 건너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피츠버그 소속 마이너리그에서 활약 중인 심준석 선수입니다. 정프로랑도 맞대결했던 인연이 있는데요. 정훈의 야구 시간.